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진의 신경환과. 오늘은 외상성 시신경병증, 다친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영화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은 저랑 동시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보성 씨, 옛날에 한국의 존 트라볼타라고 불리셨던 분이신데요. 한때 이제 소아 암 어린이들을 위한 격투기 시합에 나오셔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난 것은 김보성 씨가 자기가 눈을 다쳐서 외상으로 인한 한눈 실명으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더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러면 30년이 지난 지금 이 김보성 씨의 눈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말 그대로 외상, 다친 다음에 발생한 시신경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이 손상됐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이든지 아니면은 시야의 중심부가 검게 가려 보이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발생 나이는 29세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스포츠 손상 아니면은 싸우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평균 나이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그런 나이 발생하니까 그만큼 또 사회의 경제적 소실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 눈의 구조인데요. 눈이 있고 눈 주변에 뼈가 있고 그 뒤에 시신경이 있습니다. 강하게 외상이 가면은 그 충격이 요 시신경이 전달돼서 시신경이 다치고 마는 것이 바로 외상성 시신경 병증이죠. 기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손상이 있고요. 하나는 간접 손상이 있는데요. 직접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외래 환자분이 젓가락을 들고서 넘어지는 바람에 젓가락을 눈을 이렇게 찔리신 분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정말 크게 다친 부분이 없습니다. 젓가락 하나 이제 눈에 들어간 딱 그 흉터밖에 없는데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시신경을 다치신 거죠. 이렇게 관통상 아니면은 골절되면서 뼈 조각이 이렇게 시신경을 누를 때 이럴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접 손상은 이렇습니다. 눈 주변에 직접적으로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충격이 이렇게 시신경까지 전달되면서 간접적인 진동파에 의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제 환자 중에서 가장 안 됐던 분은 젊은 여고생이 있습니다. 빗길에 이 차가 이렇게 오니까 그 차가 물티하는 걸 피하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진 거죠. 미끄러 넘어졌는데 보도블록에 이 관자놀이를 탕 부딪혔는데 그 후에 바로 실명한 여학생도 봤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눈에 찔리든지 그러지 않아도 눈 주변의 충격에 의해서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정상인 눈을 가려보고 다친 눈으로 한번 보는 거죠. 봤을 때 시력이 떨어져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경미한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눈이 잘 안 떠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빨간색 약뚜껑이나 빨간색을 봤을 때 빨간색이 핑크빛으로 바뀌어 보이면 우리가 시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빨간색 종이를 보시고요. 정상인 쪽은 빨간색 잘 보이는데 다친 쪽이 빨간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핑크빛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신경이 지금 약하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안과에 오시면은요, 이 정상 안저 망막인데요, 시신경 주변에 피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우리가 시신경 손상이 있다는 것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CT를 통해서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눈이고 시신경이고 주변에 뼈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CT에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신경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끊겨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시신경이 끊겨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신경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긴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신경병증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치료는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존적 치료, 두 번째 약물, 세 번째 수술,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는 이렇습니다. 그냥 경과를 보는 것이죠. 저희가 시신경 손상이 일어난 분들도 경과를 보니까 대부분 40% 절반 이상, 40에서 60% 절반 이상에서 시력이 점차 호전되더라. 이런 것을 봤었고요. 근데 물론 이곳은 약간 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친 손상이 그만큼 경미해서 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경과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약물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부종을 빼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를 정맥으로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용량이 참 다양한데요. 고용량부터 뭐 메가도즈, 이 다양한 용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것은 현재는 이제 하루에 1g 하이도즈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쓰고 있고요. 시신경 손상 환자들이 쓰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시행된 급성 척수 손상 연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 된 연구입니다. 무작위 대조 실험을 했었고요. 환자를 무작위로 나눠서 스테로이드를 준 군과 그렇지 않는 군과를 비교한 거죠. 그리고 다친 후 3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48시간 동안 유지했더니 이런 급성 척추 손상 환자들한테 예후가 좋아지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그 시신경도 척추신경 같은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이 시신경 환자들한테도 스테로이드 주면은 예후가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근거로 쓰고 있지만은 하지만 반론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척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체인 회백질과 또 세포체 엑손인 백질이라고 합니다. 백질이 같이 섞여 있는 반면에 조직학적으로 시신경은 그 신경 섬유 다발, 엑손, 백질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측면에서도 척추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혈액 공급이 있는 반면에 이 시신경은 끝동맥이라고 해서 동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손상과 허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이제 골조직 역시 척수가 있는 요 척추관은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친 다음에도 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요 시신경이 있는 시신경관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충격이 탁 기해지면은 더만큼 손상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끝으로 수술이 있는데요. 수술은 일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요. 뼈 조각이 시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뼈 조각을 제거하거나 이런 방법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도대체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희망은 보이는 걸까요, 선생님? 한번 물어보시면은 두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신경보호 물질이라고 하는 에리스로포이틴의 약물이 있고요. 하나는 줄기세포입니다. 에리스로포이틴은 우리나라 말로 적혈구 생성 인자라고 합니다. 보통 콩팥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신경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저희가 에리스로포이틴은 만성 이제 투석 환자들, 콩팥이 안 좋은 만성 콩팥병증 환자분들이 이게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빈혈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혈구를 만들어내라 빈혈 치료에 많이 쓰는 약인데요. 이것을 시신경 병증 환자한테 줘봤더니 시력이 조금씩 좋아지더라. 이 빛도 안 보였던 사람들이 손 흔드는 것도 알게 되더라. 이런 연구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또 힘을 받아서 2014년에 또 한 번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다친 지 2주 이내의 환자들한테 2만 유닛 정도의 좀 고용량을 저희가 3일 정도 정맥으로 주사했던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1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고 시력이 0.01에서 0.06 정도로 많이는 아니지만 호전을 보이더라 했던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또 고무가 되어서 재미나게 2018년도에 또 한 번의 멀티센터 다기관 여러 기관에서 3상 임상을 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주 미만 외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혈구 생성인자 에리스로포이틴을 쓴 군, 또 스테로이드를 쓴 군,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과만 본 군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한번 예후를 보니까요. 어떤 치료를 하던 간에 아니면 경과만 보던 간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시력이 다 좋아졌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스테로이드를 준 군이나 아니면은 에리스로포이틴 적혈구 생성 인자를 준 군이나 통계적으로 시력이 어느 군이 낫다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걸 보시면은요, 이 적혈구 생성 인자를 준 군에서는 시력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여기서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연구는 이렇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종료가 됐었고요. 한 번 더 여기서 1개월째에서 에리스로포이틴을 주고서 그 치료 효과를 본 연구가 아마 곧 발표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치료 방침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하는 이력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기세포를 태반이나
아니면은 성인의 골수 조직 그리고 탯줄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이것을 시식염병증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 안에는 저희가 중간엽 줄기세포를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 조직을 분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을 눈 안이나 아니면 눈 주변에 흰자로 찔러 주어서 시력을 좋게 할 연구들이 이렇게 많이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 결과들 저희가 계속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외상성 시식염병증은 눈을 다쳤을 경우에 딱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뾰족한 치료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한 다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친 눈이 안 보일 때 아니면은 다친 눈이 시력이 빨간색이 핑크빛으로 탈색되어 보인다 그러시면은 바로 응급실로 오시면 좋고요. 응급실에서 CT를 찍고 안과 검진을 통하여서 안구 손상은 없는지 눈 주변 뼈는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안과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시신경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보존적인 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를 줄지 아니 뼈 조각에 눈을 찌르는 게 있으면은 수술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눈 다치지 않고 잘 간직하셔서 100세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